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김성훈이 그러니까 거기 경호처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실 항명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 같은 사람들 말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따르지 않겠어.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래서 경호처 간부들하고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간부들이 굉장히 많은 건의나 이런 것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내부 게시판에다가 차장님 말씀 자료를 올렸대요. 20일 날. 그러니까 예. 엊그제 올린 거죠. 예. 4개 메시지들을 직원들한테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지난 보름간 우리 조직의 생명은 보안이다. 지난 보름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언행이 실시간으로 언론과 국회에 노출됐다. 제보로 지휘부를 흔들고 흠집낼 수는 있으나 보안 누출은 우리가 먹는 우물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내가 경호처를 나가도 불신입 행비에 조직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종의 지휘부 흔들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 경호처 내부 직원이 우리 이렇게 가면은 다 지금 사법 처리 받을까봐 정말 겁이 나요. 이러면서 언론한테 경호처 상황을 바깥에 얘기한 게 너 지휘부 흔들기야?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는 건데 경호처 직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뭐라고 할까? 이 자신들의 의견을 다 묵살하고 난 다음에 이게 경호처 직원들을 오히려 드잡이하듯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의도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내부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씁쓸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공수처가 이렇게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검찰은 일부러 지금 뭔가를 빼주고 있는 거 아닌가. 윤석열을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 병원 방문과 관련해서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공수처장한테. 오동훈 공수처장한테 물어보니까 병원 방문 언제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공수처만 따시킨 거지 뭐. 공수처만 몰랐다는 거예요. 맘대로 경호처에서 윤석열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웠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관리소장한테 오케이를 받아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고, 예. 그러니까 구치소장한테. 구치소장한테. 그 다음에 구치소장은 그냥 혼자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의무과장한테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법무부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면? 아니, 당연히 위에 예. 있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예. 어쨌든 의무과장이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상주해 있으니까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병원에 가봐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식으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 어. 근데 보통은 막 아주 위험한 병들도 사실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래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병 때문에 꼭 가야 된다고 하면 뭐 눈 때문에 그랬다. 뭐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미리 의무과장이 구치소장에게 연락을 해서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헌재에 나가기 전에 미리 다 오케이를 받아놓고 사실은 나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 예. 근데 어제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헌재에서 구치소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공수처장은 전혀 몰라갖고 사람들이 6명이나 구치소로 보내고 뻘짓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속보로 계속 나오는 내용은 무슨 일 때문에 거기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 구치소 돌아갈 때 나온 뉴스가 뭐 구치소장하고 얘기했고 의무과장도 오케이를 했고 한 달 전부터 아파가지고 의사가 권유하던 건데 이렇게 해요. 이거는 나온 김에 공수처가 자기 조사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지. 공수처가 9시 넘으면 못 하잖아. 이거 자기가 동의 안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고려해서 일부러 자기가 거기 안 데리고 간 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수처한테는 안 알리고 딸을 시킨 것이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 좋다 이거야. 그럴 수 있지 개인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구치소장은 그러면 안 되죠. 구치소장은 공수처장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죠. 사실은 지금 헌재 나가 있으나 이 사람은 이러저러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뭘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즉흥적으로 결정된 거라면 그 즉흥적으로 결정된 과정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김 대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해요. 김영현 뭐 증거인멸 충분히 합리적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도일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윤석열이 공수처의 조사를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계속 거부를 하니까 소환을 거부하니까 공수처가 강제인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강제인치 시도했는데 강제인치 시도하니까 나는 헌법재판소 변론에 다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헌법재판소 변론에 갈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못 간다. 이렇게 버티니까 공수처도 변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그것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반까지 버티다가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하겠다고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고 나서도 간 어제도 공수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인치를 위해서 수사관들을 보낸 것이고 헌법재판소 갔다가 돌아오면은 공수처 소환을 하도록 해야겠다.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한 것인데 그것도 무력화시키는 어떤 과정으로서 지금 병원에 간 걸로 보이는 거죠. 이 맥락대로 하면은. 그렇죠. 최소한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하루 전에는 이게 절차가 완료가 됐어야 되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가 결국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법무부가 결국은 이 결정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냥 구치소에 있는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직 대통령의 동선의 문제인데 법무부 장관 정도가 이것은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컨트롤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거지. 그렇죠. 구치소장 보고 받지 당연히 보고를 안 받겠어요. 이 정도 사안을. 구치소장은 법무부 쪽에다가 교정국에다가 그럼요. 계속 당연히 보고하지. 교정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고 현직 대통령이 그쵸?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구치소장이 네.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하면 그럼 어떡해. 그렇지. 더군다나 이거를 현직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르겠습니까? 네.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들을 쭉 보면은 공수처한테는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하자라는 의도가 너무 명확해 보이고 검찰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경찰이 청구한 영장은 반려해버려요. 그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그렇죠. 반려해버리고 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이후에 경찰이 청구하는 뭐 예를 들면은 이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이런 것도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경호처 차장이. 예. 여기는 형소법 110조, 111조에 의하여서 허가가 있을 때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이 CCTV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해버립니다. 경호처 차장은. 예. 그리고 어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들어가는데 보면 멀끔하지 않습니까? 상태가. 윤석열 씨가 예. 그렇죠. 예. 이발도 하고 그래, 깨끗하게 하고 전혀 예. 뭐 예. 초치하고 있도 깔끔하더라고요. 않던데. 예. 멀끔하잖아요. 헤어드라이 쫙 해가지고 예. 그 머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무스도 발랐어요. 네, 구치소에서 해줬습니까 머리를? 그 누가 해줬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미리 온 거잖아요 지금. 제 시간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온 거 안 온 거거든요. 먼저 왔어요. 어디서 그렇게 때 빼고 광내고 머리는 누가 준비하고 누가 해줬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호처나 이런 데서 충성을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전히. 옷이나 그렇지, 그런 그렇지, 것들도 그렇지. 다 준비를 했다라고 봐. 경호처에서 해야 될까요? 준비해 준 거지.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네. 지금 굉장히 경호처 차장이라는 사람이 충성을 바치고 있는 정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 아시아스도 더불어서 하얗네. 여기에 더불어서 무슨 뭐 뒤에 말씀하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문자를 뿌려가지고 여러분 집회에 모이세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지. 여전히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윤석열을 지키고 윤석열의 의지를 관철하고 윤석열의 편의를 봐주고 윤석열이 수사를 받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고 있다라는 게 어제 다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상황을 보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윤석열이 헌재 출석하느냐 아니면은 뭐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들어왔느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명백합니다. 느닷없이 헌법재판소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을까? 공수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둘째로는 공수처를 왜 조사를 회피하려고 할까? 저렇게 굳이 뭐 이렇게 묵비권 행사한다면서 왜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걸 또 하나 키워드를 해석해 주는 게 김용현이 포고령 1호 작성했던 노트북하고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지시해가지고 행정관이 내가 다 부셔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야. 왜냐하면 포고령 작성과 관련된 물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포고령 그러면 어떻게 작성했어? 라고 하는 얘기는 김용현 입이나 윤석열 입을 통해서 나와야지 확인이 가능해. 예. 근데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봐요. 지금 윤석열의 가장 큰 혐의는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어제 차기한 변호사가 헌재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이브리드 전쟁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안보 위협이 생겼어. 이 논리를 들고 나왔어. 예. 그건 계엄령 선포는 통치권에 해당이 되고 굉장히 그 민주당의 어떤 뭐 탄핵 소추라든가 뭐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구실이 좀 부족하니까 전쟁 위협, 중국의 군사 기밀이 네. 군사 기밀이 유출된 거야.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엄령 선포가 통치권에 해당될 수 있어라고 하는 논리를 끊임없이 지금 보강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하나의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라는 것에 아주 빼박인 물증이 포고령 1호였단 말이에요. 포고령 한쪽에서는 포고령 1호 만드는 증거를 딱 깨부셔서 없애버려. 증거인멸해. 윤석열은 조사 회피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얘기할 만한 건 김용현을 지금 헌법재판소에다 불러가지고 얘기 듣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현이 말 바꿔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부하들에 대한 사인일 수도 있다. 니들이 좀 말을 바꿔주면